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해서 듣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깨달음이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불교에서는 사람의 모든 집착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세상을 바르게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날씨가 맑구나, 비가 오는구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자꾸 해석을 해서 그것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해서 받아들이고 괴로워합니다. 세상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특히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더 그런데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본다면 그게 당연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컬투쇼 사연 중에 재밌는 게 많은데요. 남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요가를 배우러 갔는데 첫날 요가를 하다가 코딱지가 흘러나오더래요. 아무도 안 봤겠지? 그리고 쓱 해결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코딱지 나왔죠. 그래서 그래 나왔다 어쩔래 이렇게 화를 냈대요. 아니 왜 그러세요? 후딱 지나갔죠. 후딱 지나갔죠 하는 말을 코딱지 나왔죠? 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내 코딱지 나온 것을 다른 사람이 봤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으로 1시간 동안 골몰하고 있으니까 남의 말을 들을 때마다 코딱지와 연관시켜서 들리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분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복부 비만이니까 살을 좀 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접수대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간호사가 많이 배가 나왔네요? 이렇게 말을 해서 아니 이렇게 사람들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냈대요. 네, 왜 그러세요? 1200원 나왔다고요? 1200원 나왔네요를 많이 배가 나왔네요라고 오해를 한 거죠. 이렇게 말 자체를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 나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나쁘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행동을 했는지는 진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지 사실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여러 가지가 다 나와 관련이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 것이 심해지면 관계망상이라고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관계망상이고요. 주변의 사람이나 사회가 나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피해망상이죠.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은 교묘하게 얽혀 있어요. 피해망상에 빠지는 이유는 내 인생이 힘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왜 다른 사람 때문이겠어요? 삶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서 내가 직접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되겠죠. 인간관계, 건강, 경제 문제 이런 것의 문제들이 다 옆에 있는 가족의 탓이다. 또는 사회의 탓이다. 정치인의 탓이다. 그렇게 탓을 하면 편하지만 결국에 내 문제는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탓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 탓을 하면 상처를 입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직면을 해야 돼요. 내가 안 했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한 일이 있어서 일이 밀렸구나. 차근차근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자기가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좀 못났다라는 느낌이 아픈 현실이더라도 직면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각자 자기 나름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그 색안경이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탁하냐, 덜 탁하냐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고 해결해야지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 내면에 쌓인 문제들,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것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려서 그것을 좀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작업도 있는데요. 이미 생겨난 에너지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의식에 그 색안경이 있는 한은 계속 그 부정적인 인식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오해해서 바라보는 습관, 남의 말을 나쁘게 듣고 남을 나쁘게 바라보는 습관, 이거 자체를 알아차리고 고쳐야 한다는 거죠. 피해의식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느냐면 저 자신이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저의 친정 가족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저의 엄마가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는데, 엄마가 저희 집에서 살다가 저의 형제 집에 가서 살고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저의 욕을 막 계속 하시더라는 거죠. 아, 걔가 말이야, 나한테 한우도 아니고 수입 소고기를 사서 미역국을 끓여주더라. 그 수입 소고기 미역국을 자기는 먹지도 않고 주구장창 나한테만 주더라.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수입 소고기 먹이거든요. 한우는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안 좋은 것 같고, 수입 소고기가 값도 좀 싸고, 그리고 엄마가 미역국이 있으면 밥을 잘 드시겠지 하는 생각에서 해드렸고요. 제가 안 먹은 이유는 제가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먹었을 뿐이죠. 그런데 엄마는 제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 제가 나를 함부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필터를 끼우고서 바라보니까 저의 행동이 다 못마땅하게 해석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말을 영상에서 자주 했었는데, 화난다고 저를 몇 번 때리고 이런 건 있었지만 항상 저를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때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요. 제 생일날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멀리 가서 치킨을 사가지고 와서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웃으면서 저에게 이거 먹어보라고 줬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아버지가 저에게 막 잘해주고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좋은 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기억에 집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던 것에 대해서 집중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못했던 일, 날 괴롭힌 일만 집중해서 과거의 기억에 빠져서 곱씹으면서 미워하고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삶이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을 해서도 배우자를 만나서도 피해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남편을 만나서 남편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많았다가 그게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 사람이 진짜 잘못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것을 해석하고 나쁘게 받아들이는 저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요. 과일을 깎아 먹든지 채소 손질을 해서 싱크대에다가 막 버려놓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나를 설거지 노예로 하나? 저기 설거지 노예가 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버려야지? 이런 심보를 한 거겠지? 그리고 막 화내면서 툴툴거리면서 싱크대를 치우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정말 나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그렇게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남편이 저랑 살기 전에도 혼자 자취를 하거나 그럴 때도 싱크대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습관이 있었고, 자기는 나중에 치워도 괜찮다 그런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를 우습게 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 필터를 끼고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무시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나 때문이다, 나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놓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나라는 것을 좀 내려놓고 저 위에 하늘나라에서 내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 관련 없이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세요.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굳이 나를 괴롭히려고 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서 나한테 피해를 줬다면 그건 평소에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가 좀 기분 나쁜 말을 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콤플렉스가 있고 남에게 기분 나쁜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거죠.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 내가 괜히 저 사람 미워하고 있었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이게 보이면서 아, 내가 괜히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남을 미워하고 피해의식에 휩싸여서 나 혼자 괜히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현실이구나. 싱크대에 쓰레기를 버렸어? 그래, 버릴 수도 있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누가 나를 나쁘게 말했어?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그 사람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와 연결지어서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댓글에 아, 저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괴롭힌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사실 자체도 인식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 마음속까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품고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내가 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에 내가 왜 계속 끄달려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의 계기였을 뿐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런 모습이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니까 영화배우 공유 씨가 너무 잘생기고 마음에 들었는데, 만일 공유가 싱크대에 과일 껍질 버렸어도 내가 이렇게 미워했을까? 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 문제가 아니고 내가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보고 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정말 다 트집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왜 그렇게 바라보는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분명히 나눠야 돼요. 사실하고 해석. 사실은 사실이고 해석은 나만의 해석이니까 이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10m 밖에서 나를 봤는데 인사를 안 했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가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서 생각의 교정을 하죠. 저 사람이 나를 못 봤을 수도 있어. 누가 나를 불친절하게 대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사실 그건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의 행동, 반응을 일일이 다 나와 연관지어서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이 마음속에서 결핍감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자신감이 없구나.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바라보고 나를 100%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내 머릿속의 해석,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자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군가가 간단한 동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얘기를 다시 들려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서 경청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다가 우리 딸이 5살인데 빨래를 이렇게 잘 개놨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알고 이렇게 하다니 너도 참 안타깝다. 여자로 살아가면서 피해보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글을 적으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삶에서 성차별을 많이 당하고 살아왔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다셨던 거겠죠. 저도 그런 부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 뭔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동안은 유튜브에서 공포, 괴담 이런 내용에 빠져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엘리베이터가 2개인데 다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자가 제 뒤에서 저벅저벅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아파트에 CCTV 다 있고 안전한 곳인데 그냥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그 쓰레기장 옆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늦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가 내렸다. 빨리 걸어온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빨리 걸어오는 게 왜 걸어올까? 그 사람이 빨리 나가서 담배를 피고 집에 가고 싶어서 빨리 걸어온 거겠죠. 그런데 저는 며칠 동안 공포 괴담 방송을 듣고 나서 막 이상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는 좋은 걸 보고 좋은 내용을 들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막 그런 게 끌릴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너무 좋게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나쁘게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너무 좋게 보면 일어나는 문제는 그 사람에 의존하게 된다든지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호구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너무 나쁘게 보면 미워하게 되고 나 자신이 힘들게 되고 또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고요. 주변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 누군가의 행동과 말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그렇구나. 어디까지가 사실인가를 보고 거기서 딱 잘라야 돼요. 그 이상은 내 머릿속에서 중얼중얼하는 에고의 소리구나 라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그 즉시 알아차리고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매일 일기를 조금 쓰면서 그것을 해결해 보는 것도 좋아요. 첫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한 문제를 쓰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이런 행동을 해서 힘들었다. 다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힘들어했는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써보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했던 그 생각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해보고 내가 보지 못했던 면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과연 진실인가? 들여다보면 내가 굳이 그렇게 해석을 했구나. 내가 나쁘게 해석을 했구나. 내가 왜 나쁘게 해석을 했을까? 들여다보면 내가 처음부터 저 사람을 나쁘게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을까? 여기까지 문제가 진전이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내가 지금 힘들다, 괴롭다, 누가 밉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나를 바라보세요. 나의 모습을 미워하고 결핍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나를 보듬어 주는 거죠. 그래 괜찮아. 그렇게 사는 것도 잘 살았어. 그래 참 나 자신을 칭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안하게 명상을 해보세요. 자신의 문제가 풀어지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일일이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사는 게 힘들다든지 불리한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겠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스폰지밥을 보면 스폰지밥이 정말 긍정의 상징이잖아요. 햄버거 파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사장님이 자기를 갈구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기쁘게 살아가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만 없고 화도 낼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자세를 저는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스폰지밥에서 유명한 노래가 월요일 좋아라는 노래잖아요. 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난 일할 때 제일 멋지지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오 좋아 좋아 월요일 좋아 같이 불러 핑핑아 제발 조용히 해. 월요일이 좋아서 난리 떠는 멍청이는 이 세상에 너뿐일 거야. 월요일 좋아 이런 식으로 스폰지밥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다소 우습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밝아질 것 같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해서 듣지 않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마음에 불편한 감정들 있다면 해소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